된다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작년에 출범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이제 4년 계획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아산 정중 관련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12주년이 되고 한데 그 관련 같이 했던 분 다 또 돌아가시고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네. 안 그래도 이 기록이 일천하고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 문헌 자료들은 좀 있지만은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기업가라든 기업가 학들이 연구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 50년, 100년쯤 지나면 네. 아무래도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우리 뭐 아산 정주행이라든가 이병철이라든가 뭐 박정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는 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되려면 자료를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그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주로 이제 현대그룹 성장과 관련되는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올해는 이제 아산사회복지재단, 뭐 지역사회학교, 또 뭐 정치 관련, 뭐 체육, 그 88 올림픽 이런 분야의 인물들 인터뷰를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아산재단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창업자와 많은 관련을 맺으면서 활동해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좀 인터뷰를 도움이 하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예. 되었습니까? 예.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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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그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 호칭을 우리 구술자, 제 면남자, 우리 창업자 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가 좀 진행하도록 좀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년월일과 고향, 네. 그다음 가족관계, 네. 또 유년 시절 학교 생활에서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네.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1930년 12월 30일생입니다. 양력으로요. 예. 음력으로는 이제 11월 11일이지만 예. 양력 12월 30일. 그리고 태어난 것은 신우주입니다. 아, 예. 신우주. 그리고 일남 이녀 중에 제가 장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저보다 10년 후이고 예. 제가 10년 아래고 그 다음에 제 밑에 동생이 8년 아래입니다. 네, 그렇게 일남 삼녀입니다. 일남 이녀입니다. 네. 그리고 가족 관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뭐 그냥 그저 중산층의 보통 가정이었습니다. 네. 오빠는 이제 서울대학에 치과대학을 나오고 네. 그리고 개인 병원도 하고 또 어디 다른 병원에서도 일하고 그래요. 그러면 신우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남한은 내려온 건 언제 내려온? 1947년. 네. 가족도 다 내려왔습니까? 저 혼자 먼저 우리 우리 오빠하고 올케하고 조카 한 사람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서 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동생 이제 다른 조카들 그 다음에 또 내려. 그럼 학창생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들은 어떻게? 초등학교는 신우주에서 다녔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신우주에서 다녔고 중학교는 중고등학교 그때는 뭐 중고등학교가 갈라져 있지 않고 네. 중학교로 다 있었으니까요. 중학교는 이제 남고녀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7년에 서울에 와서는 이화고녀에 다녔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이화고녀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그날 그 이제 이북에서 왔으니까 당시에 우리 그 오빠의 친구가 어떤 교육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화고녀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아, 소개를 또. 그래서 이제 이화고녀에 가서 그래도 신봉주 교장님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을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좋은 환경에서 졸업을 했죠. 네. 이화고녀는 참 좋은 학교예요. 우리 구수자 교수는 이제 종교 교육을 전공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이제 대학은 영문과를 했는데 네. 이제 이화고녀에 오니까 이화고녀도 기독교 학교 예. 이제 예배 분위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조금 영향을 또 받았고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도 정동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무슨 특별한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자각심이라든가 그런 거는 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6.25 사변 때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6.25 때? 네, 6.25 사변 때 제일 끔찍한 고생을 했어요. 어떤 뭐 배고픈 거가 뭔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리고 하여튼 내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오는 거 죽음과 공포 예. 무의미성 그런 모든 그 인간의 뭐라 그러나요? 틸리히가 얘기한 상황 예. 한계 상황을 이제 그때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전 또 예민한 때 아닙니까? 네. 대학교 2학년 때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이제 그런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산에 우리 집에서 피난가 있었는데 신마산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냥 교회에 제가 나갔어요. 나오라는 소리도 없는데 제가 혼자서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는 사랑에 대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굉장히 크고 넓고 죽음도 하여튼 모든 거를 다 감싸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마음에 와서 닿아서 그때 굉장히 감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틸리히가 얘기한 그 사로잡혔다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성경을 그냥 그 당시 한 신약 성서를 3번을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제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 소재를 빗자루를 들고 소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때에 그 평화롭고 좋았던 그 세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성서를 하고 싶었어요. 뭐 신약 성서든지 구약 성서든지 성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간 학교에서 그것이 별로 그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좋은 학교를 제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교육을 하게 됐죠. 예. 네. 그럼 평생 이 교육자로만 살아오셨는데 네. 그 평소에 어떤 그런 교육관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은 뭐라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나는 뭐 그냥 사람을 존중하게 예.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헌신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인간 존중 예. 사상도 아니고 뭐 인간 존중하는 것과 헌신 그거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럼 개인사의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편입니까? 네, 저는 그냥
그 정종 회장님도 그러셨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대요. 그런데 저도 그냥 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구슬다 아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자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1980년 현대그룹 주최 신년 할인 만찬에서 뵀다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하도 다 오래돼서 예. 좀 희미하긴 하지만은 그때가 그 이제 외국인들을 현대그룹에서 초청해서 이제 신년에 한 번씩 네. 인사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가지고 그랬어요. 예. 그때의 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첫인상은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그분은 그냥 어렵게 생각했는데 푸근하시고 예. 이렇게 편안해요. 그래 가까이 모시면서 늘 그냥 뭐 이렇게 물론 긴장하고 대하지만은 그러나 어른이시니까 긴장하고 대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본인도 노력하시는 것 같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피차서로 그러한 저거에 대해서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인상을 주고 예. 근데 현대에서는 굉장히 호령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직원들하고 일반 이 사회 행사들 관계는 좀 다르게 네, 대했다는 거죠. 네. 그때 첫 만남에서도 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 항상 이제 그분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면은 늘 제가 옆에 앉게 됐어요. 네. 회장님 옆에 자리가 있어서 뭐 근데 개인적인 얘기는 할 틈이 없어요. 네. 항상 나도 총장 맡고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 학교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끌고 갈 건가 하는 거에 머리에 가득 차 있고 그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나오는 이화대학 얘기가 나오지 나 개인의 얘기라든가 또 회장님의 개인의 얘기 같은 거는 별로 한 일이 없고요. 항상 그냥 학교 얘기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더 많죠. 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총장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예. 뭐 내가 저 취임사에서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태용 선생님이 그때 와서 앉아서 들으셨는데 걱정이 되셨대요. 저걸 어떻게 다 하겠다 그러나 정치인은 하겠다 그러고 안 해도 괜찮지만은 대학 총장이 하겠다 그러고 못하면은 그건 안 될 텐데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하셨대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만둘 때 보니까 그 약속한 거 이상의 거를 성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또 우리 창업자가 이제 우리 이화여대 선생님은 우리 구술자를 비롯해서 서산 간척지에 초대를 한번 네. 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때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을 갖게 되었는지 한 5분 정도 됐나? 이화여대 선생님들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네. 그러고 갔어요. 그 갔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뭐 재벌이니까 그냥 굉장히 화려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집에 집이 평범하지 여기 서산. 그러고 점심을 주셨는데 점심도 그냥 아주 평범하게 구수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봤죠 거기를. 예. 돌아봤는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당신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예.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냥 그 돌밭을 그냥 돌밭을 이렇게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손톱에 막 흙이 다 들어가고 그러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논밭을 그냥 한 평 이렇게 넣고 갔대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셔서 그 서산 간척지 거기를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동상을 하나 세우고 그러고 이건 아버지한테 드려야 될 선물이라고 그러시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돼서 그 물을 막고 뭐 어떻게 했느냐고 하여튼 그런 얘기는 뭐 우리가 다 많이 듣는 얘기고 또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보다 더 인상적인 거는 이제 그걸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근데 일찍 가셨으니까 하늘나라에서라도 보실 거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산 그 간척지 마지막 물막이 작업이 끝나고 방문한 겁니까? 그렇죠. 끝나고 완전히 연결되고 난 뒤에. 네, 다 된 다음에.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현대 이 그룹의 작년에 저희 인터뷰해 보면 이 헬기를 띄운다는 것은 보통 귀한 사람이거나 일이 급하거나 그때만 띄운다는데 헬기를 타게 된 그만큼 귀하게 모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네. 이제 갈 때는 각각 갔고요. 예. 올 때에 탔어요. 올 헬기를, 때에 예. 이제 같이 타고 왔는데 아마 저 창업자께서 그걸 타고 오셨다가 그다음에 갈 때는 우리 다 태우고 같이 예. 가서 서울에 와서 내려왔죠. 하여튼 정주영 회장님은 한 번도 그 나를 그냥 내가 아무리 그 큰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도와주십사 그래도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죄송한데요. 그런데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중하게 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갈 때는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잘 가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참 훌륭하게 생각하지요.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 창업자는 굉장히 여성이라든가 여성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들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하여튼 시간이요. 말을 할 때는 그냥 맨날 이화대학 얘기만 했어요. 교육 얘기라든가 무슨 사적인 얘기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준비해갖고 가서 내가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창업자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코멘트 해주시고 이제 결론을 내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는 게 왜 우리 창업자가 특히 이화여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대요. 또 이 투자를 많이 하셨는지 한 번은 그러시대요. 서울대학은 나라에서 도와주고 남녀공학대학은 남자들이 동창이 많고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도와주고 근데 이화대학은 그런 거 없다 그거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분이 이렇게 항상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재단도 만들고 이제 그럴 때도 그렇고 이사회 때도 그렇고 늘 약한 사람들의 편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이사들 보고 조금이라도 뭐 깎으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거를 잘 해서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에 대한 여성 교육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그 사명감이 있어서 그러신 것보다도 하여튼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화대학을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훌륭한 대학이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뭔가 이제 도와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순자는 아산재단 이사로도 참여하셨죠. 네, 오랫동안 했죠. 근데 1977년에 아산사회복지단을 설립했는데
그때는 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이 굉장히 충분히 않을 때인데 이런 시기에서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은 있습니까? 나는 뭐 누구한테서 들은 적은 없는데 네.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은 하여튼 기업가이고 이제 뭐 재벌이라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돈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제 현대의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랬지만은 그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예. 돈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그 복지재단을 만든 거는 이제 장학금도 주고 또 효도상도 주고 뭐 많지 않습니까? 또 효도상 또 뭐 하여튼 이제 또 그 프로젝트들 선생님들은 연구비 뭐 네. 연구비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사회에서는 전체 밸런스를 맞아야 되니까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네. 자꾸 이제 낸 거를 좀 깎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 회장님은 웃으시면서 깎지 말라 그래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테니까 깎지 말고 넉넉하게 하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러한 거가 잠재적으로 깊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저 기업가들 그 회사 같이 근무했었던 분들 인터뷰할 때는 정말 이 단돈 10원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그래. 면밀하시고 엄격하고 한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후하게 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변지까지 활용하라 그러면서 아주 그래. 저희 학교 강조하지만은 사회에서 또 배풍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셈이 그래서 뭐 현대에서는 종이 한 장을 앞뒤로 쓰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다른 저 이렇게 도와주는 데는 그냥 펑펑 주신다고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릇이죠. 예. 큰 그릇이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 뿌려놓은 씨가